역시 좀 시원하고 좀 단순한 걸 가지고 한번 또 제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투자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비단 투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과 또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차이를 보면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좋은 지표가 돼서 어떤 투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 6년간의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었고 가격이 많이 됐고 부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 투자에 아직 참여하지 못했고 아직도 부동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 그리고 이왕 또 투자하셔서 많이 버신 분들한테 그냥 참고 삼아 편안하게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과 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일단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축을 그냥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한번 두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의 세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쩌다 오시면 저는 평생 투자를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로 물어보면 과거 20년 30년 부동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계를 또 많이 알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이 살아온 거죠. 그냥 살아왔다라는 거 그리고 무언가 즐겨왔다라는 건데 나이를 먹고 이제 은퇴할 때는 좀 되면 과거의 회화는 추억일 뿐 현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투자의 세계는요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당장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돈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투자의 세계에서 누가 어떻게 벌었고 누가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는지를 꼭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부동산 세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투자의 세계가 다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청자님들, 자제분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분들 투자의 세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오늘 노트에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투자라는 하고 물음표만 가지고도 어떤 세계에 들어갈지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세계는요 당장 내가 돈을 주고 사서가 아니라 관심만 가져도 흐름만 이해를 하더라도 언젠가 투자의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실에 가서 결론 나이 먹고 은퇴될 때면은 자기는 뭐 했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 쪽에서 봤을 때 보면은요 전세만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투자에 성공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 돈 내가 벌어서 전세금을 더 넣는 것 뿐이지 결국은 내가 저축한 돈 여기다가 이자도 안 나오는 거 주거비로만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만 살아온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또 오르면 한 번 더 전세 살면은 내리겠지 생각하고 가격이 또 오르면 억울해서 전세를 계속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오르면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불만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불만이 없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본인은 전세로서 가고 나중에 10년 20년 흘러갔더니 현금 가치가 뚝 떨어져서 과연 내가 모은 이 전세 갖고 있는 돈이 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만 오랫동안 살아온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를 좀 알면은 전세만 살지는 않겠죠. 그래서 투자의 세계를 좀 아는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요 임대주택, 시프트니 장기 전세주택이니 아니면 관사니 사택만 이렇게 살아온 분들 있죠. 삶은 윤택합니다. 이 관사나 사택 사시는 분들은요 능력 있죠.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이고 직장이 좋기 때문에 관사 사택 주는 거겠죠. 그런데 사는 데만
편하게 사는 데만 생각을 했지 투자라는 세계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은퇴할 때 돼 보니까 간사에서 사택에 나가야 돼. 그래서 저축한 걸로 보니 세상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 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축은 많이 했지만 또한 여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 요게 문제죠. 임대주택 사신 분들은 연봉이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넘어가거나 아니면 주택을 사게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의적으로 낮추지 않겠지만 연봉 뭐 돈을 모아가지고 주택을 살 때 안 사게 되죠. 그래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보통 보면 친구나 가족들한테 빌려주고 또 경기 못 받을 경우에는 결국은 돈 날리고 사람 잃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한 10년, 20년 특히 뭐 보면 30년 사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데 30년 전에 방 3개짜리 보증금 3천에 월세 월세 개념이죠. 한 30만 원 냈던 분들이 이제 집이 아파트 헐릴 때쯤에서 나와서 보니 3천만 원 가지고 원룸조차도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도 내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 집 마련할 시기에 하시는 게 좋겠다. 또 네 번째, 청약만 기다리는 분 있죠. 청약해서 당첨만 기다리다가 세월을 날리신 분들, 이분들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 중에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청약을 해서 더 소수죠. 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 엄청난 적은 투자해서 많이 버는 분들도 있는데 청약에 당첨 기다리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만 좀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뭐 어디 가면은 로또 당첨이다, 로또 분양시장이다 가서 보면 나중에 청약해서 보면 청약한 거와 자기가 당첨해서 본 거 보면 입주할 때 되면 청약은커녕 어느새 다 사람 달아지고 자기 원금도 건지기 힘든 데가 많죠. 그래서 청약 같은 거 하는 것도 너무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 집 하나 사서 추첨제로 그냥 투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추첨제로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계속 넣어봤다가 당첨되면 기뻐하시고 아니면 청약은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 내 집 마련할 정도가 됐다 싶으면 청약을 아예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낫고요. 내 집 마련한 후에도 그냥 꼭 가점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추첨제 넣었다가 자기 운이 좋으면 맞아가지고 돈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약 기다리다가 10년, 15년 날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청약 당첨됐다 하더라도 올라봐야 다른데 15년 동안 투자한 것만큼 더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청약해서 당첨만 기다리는 것도 역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라는 이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음가짐이죠. 투자를 투기로만 보고 부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은 좀 생각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투기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이해하는 아니면 투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버리면은 그러면 뭐 은행에 돈 넣거나 주식만 투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금 투자 이런 거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이게 건전한 부분이 좀 필요하고 지나친 너무 역량을 넘어간 투자를 투기로 봐야 되고 그런 경우 리스크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갈 텐데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부동산 투자도 망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하셔서 투자를 투자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투기를 너무 하는 분들은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고 또 부동산 잘못하면 잘 나갈 때도 좋겠지만 잘못하면 투기 너무 조장하면 가격만 너무 올라가지고 위험도 있으니까 건전한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투자를 투기로만 보고 부정하다고 보고 아직 안 한 사람들,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부동산 세계에 투자하고는 너무 감사한 사람도 역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더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만 세력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 정도 하는 것까지도 투자를 보지 마시고 그냥 투기로 보지 마시고 건전하게 그냥 내 집 마련하고 가격 올라도 내 집 마련하는 투자는 가격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고향처럼 잘 살 수 있고 영원히 갖고 가더라도 안 떨어질 만한 지역을 찾아서 하나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6번째 보면은요, 대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극히 싫어하는 분들,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내 돈 다 모아서 집 사겠다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또 집사 집 마련을 못해요. 왜요? 다 돈을 내가 저축과 적금을 해서 집 살 돈을 마련하려면 10년, 15년 걸립니다. 그런데 또 모아가지고 갔더니 집값이 더 올라요. 왜?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 떨어지니까. 그건 늦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적정하게 돈을 모았고 내가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대출을 좀 끌어다가 월세 산다 생각하고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면 이게 있어요. 대출 안 받고 그냥 내 돈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사람 해가지고 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 살 때쯤 되면 무슨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금방 또 어디 돈 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적정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대출도 좀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이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요. 제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5, 6가지를 추려봤는데 그 중에서 좀 꼭 이것만큼은 더 좋은 거. 이 보통 보면은요, 투자로 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자기 일이 있는데 부동산도 하나의 큰 영역이고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저도 머리가 되게 좋은데 맨날 공부해도 다 이해 못하는 걸 자기가 신문 쪼가리, 네이버, 뉴스 이런 거 보고 뭔가 정보를 얻어서 공부 다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성은요, 다분히 사람들의 심리에서 움직이는 부분,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나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인구의 증가 요인들이 있거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파악돼야 되는데 신문기사 하나 읽어보고 거기에 숨어있는 진이를 모르는 거예요. 신문, 광고, 기사 이런 거 보시면은요, 진실성의 무언가, 여기에서 내가 어떤 함정이 있는가, 해석 능력도 없는 분들이 그거 믿고 막 저지르는데 그건 좀 위험합니다. 이젠 어느 정도 돈 좀 벌고 있으면은요, 우리 세무사님, 그 다음에 법무사님, 아니면 공인중개사, 아니면 저희 같은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적어도 돈 들어갑니까? 마을 좀 몇 가지 물어보는데 투자 전에 한 번 정도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잘 방향을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 상담하는 전문가, 이 멘토들이 정말 진실성 있게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투자를 혼자 저지르지 마시고 좋은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때가 좋으면 운이 좋아가지고 확 저질러요. 그래서 좋은 전문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한 번은 벌되 한 번 번 것 때문에 더 무너진다는 사실도 알으셔야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이 반대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즐길 줄을 알고 조사할 줄 알고 다년간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독수리처럼 가서 좋은 물건을 1초 만에 잡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투자를 즐기는 사람들은 경험도 있고요, 사기도 안 당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만나면 누가 다 사기치는 것 같고 불안하고 무섭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오랫동안 즐기고 투자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5초면 끝나요. 이거 이 사기인지 아닌지. 그래서 투자를 좀 즐기면서 많이 볼 거 보고 내공도 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는 게 무조건 전세를 살고 한 번도 뭘 투자 안 해본 사람의 문제이고, 주택을 전세를 살더라도 이 참 성공한 사람들은요, 전세를 살더라도 주택을 매입 후 전세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젊은 층들이죠. 내가 어디 살고 싶고 내 자녀 교육시키고 싶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택을 내가 살 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주택을 사서 전세를 놓고 본인은 좀 낮은 데서 좀 불편한 데서 살다가 모아서 자기 집을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죠. 이런 분들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을 청약만 반대라고 생각을 하죠. 청약만 할 게 아니라 주택을 매입한 후에 가점제 50% 버리는 거예요. 이 50%든 25%든 추첨제가 나오면 넣어서 끊임없이 넣어서 모델하우스 구경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오나 보고 그냥 이 지역은 되겠다 싶으면 넣었다가 당첨되면 오케이 하고 돈 벌고 이 지역은 아니야, 이건 당첨돼도 이건 쓰레기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약도 좀 공부를 하나의 축으로, 공부의 축으로 생각하고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그냥 너무 투기만 보지 말고
투자도 하나의 건전한 투자 활동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 느끼지 마시고 부동산 세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 이거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뭘 투자하겠어요?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돼? 투자를 앞으로는요, 부동산 투자를 자기가 돈을 저축을 했으면 어디에 보관 장소다라고 생각하세요. 보관 장소는 주식이 있고 은행이 있고 부동산도 하나 있더라. 그래서 보관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그냥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요. 샀다 팔았다 보면 알고 보면 서울 25개구를 죄다 샀는데 갖고 있는 건 자기 가장 후진 거, 가장 안 오르는 거 하나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알고 봤더니 판 거, 샀다 팔았던 거 다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투기예요. 그냥 정말 좋은 지역,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팔고 싶지 않고 우리 애들 장가나 갈 때 아니면 내가 은퇴해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언제든지 팔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거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건전한 활동으로 여겼으면 좋겠고요. 대출도 활용하라. 그냥 내가 무조건 큰 거 사려고 하고 하지 말고 적정한 지역에, 오를 만한 지역에 돈이 없으면 대출도 좀 활용하고요. 너무 무리하게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그냥 경매 들어갈 정도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대출을 좀 활용하는 건 자기 수입, 월 수입을 좀 맞춰가지고 대출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부자 되는 것도 부자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잘하는 거, 성공한 사람들, 뭐 IT 쪽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어떤 세계든 보면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누가 있느냐? 실력이 있는 전문가가 있어요. 진심이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 전문가가 천지예요. 다 만나보세요. 다 만나보고 정말 실력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양심, 진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오랫동안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얼른 하나 사가지고 돈 벌고 떠날 거, 본인이 그러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도, 그 전문가도 같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먼저 사랑보다 더 무서운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도 없는 사람이 뭘 이렇게 제대로 해주겠어요? 그래서 정을 나누시면서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전문가가 되시는 것도 여러분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